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상황 살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컨설팅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부임한 지 11일 만인 오늘 귀국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이 통영하실 생각 있나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 해임 그리고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다면 국정조사, 특검법에 대해 당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발 리스크 두 가지 다 해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사 즉각 해임하고 국정조사, 특검법까지 받으라는 거거든요. 자, 윤주진 대표. 예.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론을 봤을 때 또 특히 여당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사임을 촉구하겠죠. 혹은 뭐 경질이라든지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종섭 대사 본인의 어떤 거취 결단 쪽으로 조금 더 메시지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실의 고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까지 들었는데. 네, 이제 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총선이 정책이 사라지고 정쟁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매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려면 예. 국민들이 어떤 여당에 대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어떤 의혹을 조금이라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방탄의 느낌을 벗어던지고 또 이 수사라는 것이요 공범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이종섭 대사의 아래에 있었던 어떤 해병대 사령관, 법무관리관, 군사보좌관들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 이러한 과정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없이 이종섭 대사가 호주 대사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바엔 훌훌 털어던지고 깨끗하게 수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 보시기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대사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호 의원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해운 전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꾸짖어야 한다면서 이종섭 대사가 뭘 잘못했냐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도 이 대사 문제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든 것이 수도권 민심 때문이었는데 자, 윤 대표, 예. 이해운 전 의원도 수도권 출마자인데 예. 왜 입장이 다른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악의적인 프레임 설정이 들어가서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의 거취 문제가 일단은 여당의 부담이 되는데 이종섭 대사가 잘했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종섭 대사를 옹호하기 참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종섭 대사 본인이 어떻게 잘못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인사권자의 임명을 받아서 현재 부임을 한 것이잖아요. 또 소환조도 한 차례 당했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대사가 앞으로 이 계속 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정치권이 설왕설래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여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현직 대사고 대사는 당연히 현지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조사 시점을 기다린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선거를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른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입니다. 일단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것이 얘기한다는 여당에게 거죠.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더 이상 빌미를 주지 말자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문제냐 아니면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종섭 대사가 임명이 돼서 나가시는 모습 그리고 들어오는 과정까지가 순탄치가 않고 부자연스러웠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주호주 대사를 뭐 차관급이 간다느니 아니면 뭐 이종섭 대사가 나가기 전에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그게 뭐 논란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에 있는 총선 출마자들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단락짓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이제 수사를 그럼 공수처에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 언제 그럼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오늘 군 검찰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세 번째 공판일이기도 했거든요, 오늘이. 네. 그래서 박 전 단장 측 입장이 나왔는데 이종섭 대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섭 대사 체류 기간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길 바란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입장도 나왔는데 예. 공수처도 지금 사실 이종섭 대사 측으로도 아직 연락받은 게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대사가 언제까지 체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정이 좀 확정돼야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사실 공수처 입장도 좀 난감한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서 뭐 이게 이 사건 수사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 피고발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예. 아직까지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장도 오랫동안 공석일 뿐만 아니라 2달 넘게 지금 공석인 상태예요. 뭐 추천을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자체가 일단은 총선 전까지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과연 지금 이종섭 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역량과 예.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부분에서 일단은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좀 국민으로서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 대사직을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까지 간 것이 예.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너무 섣부르게 소환을 했고 이 문제를 총선 전에 불거지게 만든 그러한 문제도 공수처에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당이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고발장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받은 이후에 예. 6개월 동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총선이 임박해서 왜 소환했느냐 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사건에 있을 때 공수처가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현재는 당장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최소한 앞으로 향후 몇 개월까지는 없으니 그렇다면 차후에 이종섭 대사 측과 잘 조율하여 조사 시점을 잘 정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좀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면 국민들의 혼란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장 마치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서로가 난감해진 것이죠. 예, 윤 대표 말씀대로 지금 공수처 처장, 수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대표 지금 수사의 그 준비 단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또 그러지 않으면 또 역으로 이제 공수처에 또 그 공세가 가해질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 예. 그러니까 수사 기관으로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야지 쫓기지 않고 수사를 촘촘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수사가 이제 허술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최초에 그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염려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대사가 출국을 하게 되니까 하기 전에 4시간 수사를 받은 거, 조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1시간 정도는 인증,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마지막 1시간 정도는 본인이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겼는지 혹시 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로서는 앞뒤 스텝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지금 수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통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지휘부에게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이렇게 큰 지휘부가. 정치적 사안이 됐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 수장- 전에 이제 구속 기소하느냐, 뭐 이 사람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수사가 그래도 종반부로 갔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양 지사 지금 그 공수처장 그 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하시고 또 공수처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법이다. 지름길이다 보고 오늘 있습니다. 공수처가 밝힌 입장 중에 네. 아직 불러서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는 네. 대목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 그 한창 그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왜 그럼 총선 전에 임박해서 왜 소환했느냐 네.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수처가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공수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라는 건 지금 준비 과정이라는 게 아니라 초동 수사 관계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예. 압수물을 분석하는 시간도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집어낼 것인지 이종섭 그 대사에게는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쪼여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싶은 예. 것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검사 출신이고요. 또 법조계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섭 대사가 어느 정도의 혐의가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아마 대통령실과 이 정부의 판단은 아무래도 조사를 받긴 받더라도 아마 큰 혐의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예. 저는 공수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대사의 직분을 좀 수행하면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조율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미 뭐 정치적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 짧게 네,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의 안타까운 어떤 그 죽음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죠. 예. 예, 사실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권이나 언론이 정치적 사안에 너무 몰입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36%, 잘못하고 있다가 5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경제와 민생, 물가였습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수도권 민심을 전하는 총선 후보들 중에 이종섭 대사 문제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면.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조사를 지금 당장 받느냐, 총선이 끝나고 받느냐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장 내가 마트에 가서 사는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피로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서로 말꼬리 잡고 공방하고 수위를 높여가면서 서로에게 공세를 펼치는 모습에서 예. 국민들이 상당히 그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강 대표.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민심이요, 이것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보다는 정책 이슈가 그래서 중요하다. 왜냐, 이 선거 때 양당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예.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국민들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 정쟁만 있으면 선거가 끝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조금 양당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네. 수도 있겠죠.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이른바 대파 논쟁이 벌어지자 이재명 대표도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이게 5,000원이랍니다, 5,000원. 1시간 알바를 해도 10,000원을 못 받는데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 넘어요. 사과 한 개 먹으려고 1시간 일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 바꿔야죠!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입니다. 조만간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가에 대한 물가 대책을 실효성 있게 그리고 즉각 그 피부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파를 들었을 때 가격표가 실제 그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언이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여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 대목 이것 때문에 비판이 있긴 예. 합니다만 예. 이걸 갖고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고공행진하는 물가의 원인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세가 있다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또 지난해와 이제 올해 작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격이 뛴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가져온 결과는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한 표현은 그게 사실은 이것이 아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돼야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같이 그 현재 물가가 상당히 치솟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부심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정말 그냥 평상시 가격이네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실제로 저 마트 확인해 보니까 실제 붙어있던 가격이 맞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자, 사과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과 수입 개방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정부의 심판, 정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정치 공세용이다. 그렇습니다. 이 민생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또 정치 공세 수단으로까지 삼는 것은 더더욱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물가 관리 뭐 송구하다 이런 입장도 지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정부에서 어떤 돈풀기 정책을 했다든가 이런 전 정부 탓으로 좀 돌리는 측면도 있었어요. 현 정부가 경제 어렵다고 할 때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그럼요. 위원장 네. 입장은.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방문한 마트가 대통령이 방문하시기 일주일 전에는 그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농협 자체적인 할인, 뭐 정부 지원 할인, 또 특별 할인 해가지고 그 가격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공무원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통령이 당연히 850원 정도 보면 대통령 합리적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850원에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가서 보니까 4,000원
4천에서 5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격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대외적인 뭐 전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만의 경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1962년 한은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에 4번의 3% 이하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때가 오일 쇼크, IMF,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있었는데 2023년에도 경제 성장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일본에 추격을 당했다는 우리가 언론 보도를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 탁탁이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차라리 야당과 협력을 요구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물가를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이 정부의 조금 좋은 자세가 아닐까? 저는 전 정권만 탓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도 경제 문제, 정책 이슈로 승부해야 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공약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중에 1은 1%대 출산율, 그리고 2가 바로 2%대 물가 관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정부 여당이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합리적인 것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 정쟁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도 정치권의 관심사죠.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겁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물은 결과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자체 조사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 100%,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이거는 윤주진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그동안에 이제 유행했던 얘기가 지민 비주였어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민주당 뽑으러 가는 김에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뽑아주자.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비조 지민으로. 예. 비례대표 조국신당 뽑으러 간 김에 민주당도 지역구 찍어주자. 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만큼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아무래도 당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의한 이른바 비명 횡사 공천 논란으로 예. 특히 50대,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아우른 이 86세대를 위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에까지는 가지는 않고 중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당시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 대거 포섭돼 있는 조국혁신당이 예.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마음을 주고 다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뽑는. 그래서 마음은 조국혁신당에 그런데 지역구표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구도가 지금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마음, 더불어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의 마음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몰빵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유세 현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는 몰빵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권 파열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견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결국은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 조국 대권 주자 간의 어떤 경쟁 구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조국 대표가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야 둘 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선 주자까지 가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황이 변하면 슬로건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지금 분명하게 지지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약간 공천 파동을 해서 흔들릴 때 이런 모습들이 안 좋아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조국
그 혁신당 지지로 간 것은 분명히 보여요. 하지만 이게 선거가 막바지로 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비례 전문 정당은 조금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역구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또 박빙 지역, 관심 지역 이런 지역에서 관심을 받게 되지만 비례 정당은 그렇게 좀 어렵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그 슬로건이 먹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친구와 가족이 있으면 친구도 좋지만 가족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부터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친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금 선택을 좀 해주시고 그 후에 여력이 남으면 또 조국혁신당도 지지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죠. 예,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윤주진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